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3%대의 급락을 했고요. 사실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체감은 한 마이너스 5% 이상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뭐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단 급락을 했는데 아마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왜?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 이유와 같이 투자 전략을 좀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온 기사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매출 37조, 그리고 역대 최고. 하지만 영업이익은 감소. 이렇게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현재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나오고 있는 증권가의 시각은 요 레포트 헤드라인과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실적 예상치 감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10월 19일 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타 엔진 관련 리콜이죠. 리콜 비용 충당금으로 약 3조 가량 추가 반영했다라고 이제 레포트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네,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목표가도 이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낮춘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감소를 했죠. 뭐 이런 비용들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일단 뭐 불안정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있겠고요. 바로 앞에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GM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납품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근데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구입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초대형 국가들, 선진국들이 너도 나도 보호무역을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 매해 반복되고 있죠. 아니, 더 강해지고 있죠. 보호무역 성향이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미국에서도 IRA 때문에 현재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명확하게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당장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현대차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전기차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 전기차라는 게 바로 위에서 얘기했었던 원자재 가격 인상의 직격타, 특히 2차 전지 쪽, 그리고 IRA 직격타,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타. 전기차라는 게. 그죠? 그리고 현재 고실적이 나온 것 중에서 또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것 중에서는 환율도 한몫합니다. 어쨌든 수출 기업이니까. 근데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전부 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 고금리잖아요, 지금. 자동차를 살 때 현금 전부 지불하고 사시는 분들 여기 시청자 중에 몇 분이나 계시죠? 몇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할부금융, 리스, 렌트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걸요. 그 모든 것들의 금리가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었습니다. 소비 위축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이게 당장은 사상 최대 실적일지언정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작용할지 큰손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불안한 거죠. 내년을 예측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안 요소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어 버리니 오늘 같은 상승장에 냅다 던지자 이러고 토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시그널은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인데 항상 그렇지만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차트와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런 개별 종목의 차트를 늘 구분해서 같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볼게요. 바로 앞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요. 그리고 제 차트를 하나 더 꺼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 현재 어떠한 그림이냐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2021년부터 주구장창 하락장이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조정의 정도가 너무 심했죠. 특히 금리 인상기를 겪으면서 6월달 급락, 반등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급락. 어쨌든 최근의 모양새는 이겁니다. 8, 9월 달에 빠지고 요만큼 반등한 거. 요만큼 반등하는 중에 오늘 그 1% 반등이 있었던 거고요. 반등은 정말로 미약합니다. 기본적 모양이 요겁니다. 맞나요? 네, 그림이 이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네, 그게 현재의 시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를 볼게요. 얘는 어떤 차트인가요? 네, 딱 시장 차트입니다. 장 따라가는 차트요. 원래도 떨어지고 있었고 똑같죠? 네,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얘는 어때요? 네, 장 따라가는 차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네, 거의 열의 9은 장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오른 이유는 네, 장이 올라서요. 그럼 포스코 케미칼은요?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었죠? 근데 그 전부터도 원래 우상향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코스피 차트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랑 같나요? 달라요. 다른 차트예요. 얘는. 시장보다 훨씬 강하고 시장보다 등급이 훨씬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는 차트입니다. 다시 우리 현대차를 볼게요. 네, 얘는 최근 시장 반등 속에서도 무언가의 이탈이 계속 발생했던 차트입니다. 비단 오늘의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락 이전에 나왔던 하락이 더 중요한 거죠. 장이 하락을 멈추고 시장이 반등을 나름 모색하려고 하고 적어도 이 모양을 만들고 있을 때 얘는 왜 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 국면에서도 얘는 왜 하락을 하고 있었는가? 그 전부터 누군가는 팔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시장보다 약한 종목은 늘 조심해야 돼요. 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한번 올라간 자동차 가격은 쉽사리 내려오질 않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스팟성으로 할인 정책이라든지 재고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할부금융 지원, 예를 들어 뭐 저리 상품이나 아니면 뭐 무이자 할부 상품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는 있어도 차값 자체를 인하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죠. 네,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동차 가격을 일제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오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요. 예컨대 최근에 이제 대부분 브랜드를 올렸습니다만 되게 인상 깊게 올렸던 브랜드는 벤츠 같은 회사들. 네, 전차종 10% 인상.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차값을 완전히 올려버렸고요. 관련해서 차값 올린 거에 대한 매출 증가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뭐 금융위기 같은 역대급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현대차의 매출 증가 기조는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이익이 증가할지는 글쎄요. 네, 요게 현재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글로벌 3위에 랭크될 정도로 이제 초대형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현대기아차는 현대차가 이제 기아차를 인수한 직후였죠. 그때 현대기아차는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서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한 역성장이 아닌 성장을 한 회사는 현대기아차가 유일했습니다.
지금도 일단 침체기이고 하지만 이번에도 뭐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않을까 싶고 관련해서 이번에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실적이 탄탄하고 워낙 실적이 탄탄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지금 전기차 매출들도 늘어나고 있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저가를 비록 깨긴 했지만 차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비록 앞서 저점을 깨트리고 위협을 할지언정 그게 뭐 이렇게 뭐 카카오나 이렇게 차트들처럼 전개되는 그런 종목군은 절대 아닐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좀 걸리는 거 어쩔 수 없어. 차트가 깨졌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앞에 저점 깨고 휘청휘청거리는 일단 어쩔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래 봐야 14, 15만 원 선에서는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이 밀려봐야 그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 뭐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가 카톡방 링크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해당 영상 클릭해서 카톡방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